여러분, 이런 캐릭터 어떠세요? 퀸스 갬빗의 체스 천재 베스 하먼의 두뇌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서 광기 가득한 질주를 펼쳤던 퓨리오사의 생존력이 만난다면? 안냐 테일러 조이가 치명적인 사기 캐릭터 럭키 암스트롱으로 또 한 번 자신의 인생캐를 경신합니다. 지금 라플 하덴유 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럭키! 놓쳐선 안 될 정주행각 시리즈 럭키의 모든 것 파헤쳐볼게요. 잠깐! 이번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행운 가득하실 거예요.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훔친 럭키와 남편,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건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런 남편과 현금이 동시에 증발해버렸죠. 수백만 달러와 남편의 행방을 쫓는 럭키, 그리고 도난당한 현금을 추적하는 범죄 조직, 여기에 FBI까지 가세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범죄 액션 스릴러 럭키. 럭키는 마리사 스테플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시리즈인데요.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은 출구 없는 사기캐 주인공 럭키에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직업 사기꾼인 아버지로부터 사기의 모든 것을 배운 뒤통수 전문 사기 신동 럭키 암스트롱은 악랄한 범죄 조직과 FBI가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에서도 조기 교육으로 몸에 밴 사기 본능으로 유유히 난관을 헤쳐나가는데요. 그 과정이 눈을 뗄 수 없이 꿀잼입니다. 캐릭터의 시작은 한 라디오 방송 때문이었다고 하죠. 어느 날 원작 소설가 마리사 스테플리는 라디오에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거액의 복권 얘기를 듣게 됩니다. 라디오 DJ는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거나 경찰에 쫓기는 수배자가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그 순간 마리사 스테플리 작가는 신분이 드러나면 바로 체포되는 천재 사기꾼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주목받게 된 소설 럭키는 리즈 위더스푼 북클럽 선정 도서가 되면서 시리즈 제작으로 이어졌는데요. 2017년부터 매력적인 여성 서사의 책을 북클럽으로 선정하는 리즈 위더스푼은 소설 원작의 영화 나를 찾아줘와 에세이를 영화화한 와일드를 통해 남다른 안목의 제작자로 인정받고 있죠. 소설 속 럭키 캐릭터에 대해 리즈 위더스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사기꾼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 걸 본 적이 없다. 럭키는 누구보다 똑똑하다. 전체를 내다보고 내수 앞을 생각하는 독보적인 액션 스타다 라고요. 때마침 퀸스 갬빗을 보고 리즈 위더스푼은 아냐 테일러 조이가 럭키와 찰떡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재밌게도 원작자인 마리사 스테플리 역시 퀸스 갬빗을 보고 같은 생각을 했다죠. 퀸스 갬빗으로 골든글로브와 크리틱스 초이스, 미국 배우조합상을 휩쓴 아냐 테일러 조이는 단순히 럭키 역할을 맡는데 그치지 않고 총괄 프로듀서로도 참여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지 클루니가 등장하는 케이팝 무비들을 동경해왔지만 럭키는 화려하고 멋진 사기꾼과는 달리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기꾼의 다른 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요. 럭키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속일지 상대의 취약점과 기회를 본능적으로 알아채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읽어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읽는 데는 애를 먹는 캐릭터라는 점이 다른 사기꾼과 럭키의 가장 큰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원작 소설 팬들이 시리즈를 기대하는 지점은 바로 시각적인 즐거움일 텐데요. 럭키의 촬영장을 방문한 원작자 마리사 스테플리는 단순히 책을 옮긴 것이 아니라 변혁을 일으켰다라며 깜놀을 했대요. 소설에서는 복권이 핵심 역할을 하지만 시리즈에서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빼돌린 현금 때문에 사건이 시작되는 것부터가 다르죠. 현금과 남편이 동시에 사라진 걸 알게 된 후 럭키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몰래 도망치는 심장 쫄깃한 장면은 실제 상황 속에서 촬영됐는데요. 촬영을 위해 카지노 영업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딜러들과 포커 플레이어들 사이를 누비며 더욱 리얼한 촬영이 진행됐다고 하네요. 도주 과정에서 럭키의 캐릭터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의상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위장 훈련을 받은 탓에 럭키는 순간순간 의상을 훔쳐 입음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의상 감독은 남들의 시선을 과하게 끌지 않으면서도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럭키의 의상을 사울 라이터와 같은 거리 사진작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스타일링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럭키가 시종일관 말로 이루어지는 사기극이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인데요. 무려 23페이지에 달하는 자동차 추격시는 스펙터클한 볼거리는 물론이고 사기 전문가 럭키의 심리를 중심에 뒀다고 합니다. 특히 차가 전복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럭키의 생존력을 세세하게 표현했다고 하죠. 럭키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든 데는 아냐 테일러 조이 외에도 명품 배우들의 역할이 큰데요. 먼저 예상 밖의 캐스팅은 범죄 조직의 보스 프리실라 역의 아네트 베닝입니다. 러브 어페어, 아메리칸 뷰티 등에서의 우아하고 고혹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악랄한 카리스마를 마음껏 뿜어냈죠. 범죄자를 연기하는 것은 큰 해방감을 주기 때문에 흔쾌히 캐스팅에 응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어려서부터 럭키에게 사기 행각에 있어서만큼은 금수저 DNA를 물려준 아버지 역은 티모시 올리펀트가 맡았는데요. 레전드 수사 시리즈 저스티파이에서 미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섹시하고 능글맞은 보안관으로 꼽히는 레일스 기븐스 역을 연기해서일까요? 여유로운 미소로 세상 잔인한 농담을 던지는 사기꾼 아버지로 나와 차갑고도 치밀한 사기꾼 딸과 부전여전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막히는 긴장감을 불어넣는 명불허전 배우가 더 있는데요. 영화 킹 리차드로 오스카 후보에 오른 연기파 배우 언자뉴 앨리스는 강박적이고 무모한 FBI 요원 빌리 역을 맡아 집요하게 럭키를 추적하죠. 그리고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주인공 스코필드를 턱 밑까지 추격했던 윌리엄 피츠너도 특유의 신경질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연기로 럭키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특히 이 시리즈에서는 아냐 테일러 조이가 직접 픽한 2명의 남자 배우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첫 번째 배우는 돈가방과 함께 사라진 문제적 남편 역의 드류 스타키로 아냐 테일러 조이가 적극 추천한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드류 스타키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 퀴어에서 다니엘 크레이그와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아냐 테일러 조이는 드류 스타키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강추했다죠.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드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배우는 말콤 맥레이인데요. 바로 아냐 테일러 조이의 진짜 남편입니다. 밴드 모어의 보컬로 유명한 뮤지션 말콤 맥레이는 럭키의 사기극에 말려드는 남자로 깜짝 등장하는데요. 마침 촬영이 이루어진 날이 하필이면 태어난 날짜도 똑같은 두 사람의 생일이라 케이크를 먹으며 촬영했다고 하죠. 일상 속 파파라지 사진마저 화보로 만드는 분위기 깡패 부부가 같이 나오는 장면 황홀하던데요. 아냐 테일러 조이가 퀸스 갬빗,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 이어 또 한 번 인생 작품을 선사하는 럭키. 운만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세계에서 운명의 승부수를 던진 사기꾼 럭키의 역대급 도주를 함께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놓치면 안 될 이번 주 새로운 작품들이 더 있죠. 드디어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호프가 베일을 벗습니다. 지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후 후반 작업을 통해 더욱 강력해졌다는데요. 비무장지대 마을에서 거대한 무언가의 공격을 받은 소 한 마리가 발견되고 마을 사람들이 정체 모를 무언가를 쫓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그동안 본 적 없는 시각 특수 효과로 구현된 거대한 크리처들과 추격신이 스크린을 압도한다죠. 나홍진 감독은 한국적인 것들로 한국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정말로 한국이 배경이지만 총을 든 배우들이나 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 액션이 마치 서구극을 연상케 합니다.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등 네로라 하는 국내파 배우들과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의 변신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올여름 스크린 전쟁. 호프는 희망적인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8부작 시리즈 동궁도 주목해보시죠. 현실 세계와 귀신의 세계를 오가는 능력자 구천이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궁녀 생강과 함께 왕의 부름을 받고 동궁에 깃든 저주를 파헤치는 스토리인데요.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장르물 손더 게스트의 작가진과 악마 판사의 최정규 감독이 의기투합해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귀신들을 죽이는 구천 역의 남주혁과 궁녀 생강 역의 노윤서가 보여줄 호흡에 더해 믿고 보는 배우 조승우가 왕으로 출연해 완성도를 높일 동궁. 덥고 습한 장마철 방구석 필람 시리즈겠죠?
여기에 올여름 스크린 전쟁에 뛰어든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일 북미에서 개봉하자마자 토이스토리 5를 밀어내고 1위로 등극할 만큼 출발이 좋았는데요. 인기 애니메이션 슈퍼배드 시리즈의 스핀오프로 시작해 어느덧 형 못지않은 아우로 성장한 미니언즈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영화 감독을 꿈꾸는 제임스, 헨리, 에드가 괴물 영화로 천만 영화 거장이 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봉인된 몬스터즈를 소환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입니다. 과연 미니언즈들은 데뷔작으로 괴물과 사는 천만 거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소리 질러!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을 핫앤뉴로 소환했습니다. 톰 홀랜드, 젠데이아, 그리고 제이콥 배덜런까지 사이좋은 새 친구들의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비하인드 다음 주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라플 위클리 스핀오프 안여모의 라플 위클리 핫앤뉴 19화 어떠셨나요? 매주 영화 OTT뿐 아니라 공연, 전시까지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추천해 드릴게요.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이번 주 콘텐츠 픽, 라플 위클리 핫앤뉴. 이번 주도 최대한 산뜻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